충성! 안녕하십니까, 용팔연소의 이승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던 SSD 하드디스크 고르는 법,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것들을 고를 때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고를 수 있을까 라는 걸 갖다 살펴볼 텐데요. 역사, SSD, 하드디스크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used to be friends. 그러면 이제 저장장치라고 하면은, 굳이 고전적으로 분류를 하자고 하면은 저장장치라고 분류하는 것들은 다 보조기억장치예요. 주기억장치는 램이기 때문이죠. 하드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느리고 엄청나게 비쌌고 엄청나게 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SSD 또 2.5인치로 나온 게 15년밖에 안 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드디스크를 만든 회사들의 흥망성쇠입니다. 하드디스크 시장은 많이 축소가 되면서 만든 회사는 지금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 세 개밖에 회사가 남지 않았고 그랬다 보시면 됩니다. SSD 분류를 알아봐야 돼요. SLC, MLC, TLC, QLC 하고 3D가 있습니다. 셀당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를 통해서 1을 기록하고 0을 기록해서 데이터가 있지롱 없지롱을 얘기하면서 이것들을 막 조합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일반적인 SSD의 기본이 되는 플래시 메모리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SLC라고 하면은 이렇게 교차하는 식으로 셀을 하나씩 만드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셀에서 그냥 단순하게 0과 1만 기록하겠다, 바로 이게 SLC입니다. 진짜 단순하게 싱글 레벨 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셀에 나는 SSD를 하나만 기록할래 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SSD 중에서 안정성이 뛰어난 방식이에요. 그러면 한 방식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교차하는 부분에 2개를 기록할래요. 이게 바로 MLC입니다. 그럼 나는 더 쪼갤래요. 나는 3개를 기록할래요. TLC입니다. 나는 더 많이 할래요. QLC입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산 슬리퍼를 지금도 신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컴퓨터도 똑같아요. 놀랍게도 플래시 메모리는 수명이 있습니다. 셀에 기록을 하고 이제 다시 복원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손상이 돼요. 근데 SLC 같은 경우는 2번밖에 안 쪼갰으니까 수명이 길어요. 근데 얘네는 많이 썼으니까 수명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같은 공간에 데이터 밀도가 이쪽이 훨씬 높아져요. 그런데 속도는 뭐가 더 빠를까요? 이쪽이 빨라요. 왜냐? 같은 공간에서 스쳐 지나가는데 당연히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한 개씩 하는 게 더 빠르잖아. 그래서 SLC는 빠르고 QLC는 보통 느려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500기가라고 하더라도 SLC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훨씬 더 비싸고 고급지고 더 오래가고 그러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SLC를 삽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환상은 산산이 무너집니다. 첫 번째는 돈독이 올랐다. 두 번째는 요구되는 용량이 증대되는데 공장에 여유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것도 튼튼해요. 그래서 SLC랑 MLC는 다 단종됐습니다. 요즘은 거진 고급형은 TLC, 저렴한 건 QLC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 것 중에서 QV5 모델이 있어요. 그런 건 2테라인데 굉장히 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D라고 하면은 면적당 넣을 수 있는 게 한계 될 거 아닙니까? 집적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노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결국엔 질 수 있는 게 줄어드는데, 그래서 얘들이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된 부분을 위쪽으로 채워요. 이렇게 위쪽으로 셀을 중첩시켜요. 그래서 이 교차되는 부분을 많이 만듭니다. 그게 바로 3D 랜드예요. 3D로 가게 되면은 뭔 장점이 생겼냐? 이게 훨씬 더 내구성이 증가되더라 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D라고 등장하게 되면서 단수가 높을수록 더 고급 기술이고 안정성이 생기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래서 지금 쓰실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거는 이 3D TLC다 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컴퓨터는 이제 CPU가 있고 이제 메인보드가 있고, CPU가 야 데이터 좀 꺼내와봐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꺼내올게요 해서 쫄래쫄래 가서 데이터를 꺼내와야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컨트롤러가 합니다. 그래서 SSD에는 이 컨트롤러가 중요합니다. 이 컨트롤러가 이 CPU가 주는 데이터를 기록하기도 하고 불러오기도 하고 하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수행을 못하면 데이터 제대로 못 불러와서 꼬이고, 막 옛날에는 프리징이라는 게 걸렸어요. SSD 요즘엔 진짜 많이 없는데, 옛날 SSD 초기형 같은 경우는 진짜 컴퓨터 쓰다가 갑자기 뚝뚝 끊겨요. 데이터 못 불러와가지고. 컨트롤러 그때는 좀 많이 발전을 못했었거든요. 컨트롤러 만드는 회사는 이제 거대 기업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뭐 KOCI, 옛날 도시바 있죠. 이런 회사들이 자체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마이크론이라던가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하급 라인업에는 컨트롤러를 타사 컨트롤을 씁니다. 이걸 갖다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컨트롤러가 좋으면 좋을수록 안정성이 뛰어난 SSD고 속도가 빠르고 좀 상급으로 쳐준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SSD 피해야 될 회사는 컨트롤러가 명시가 안 된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거의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컨트롤 섞었어요. 그때 수급되는 걸 막 섞었어요. 이런 회사 제품들을 쓰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나중에 좋아요와 구독 뿌잉. 여러분, 플래시 메모리랑 램이랑 차이가 있어요. 램은 속도가 빨라요. 근데 기록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전기 끊기면 나갑니다. 이제 얘는 빠르게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기록하는 데는 유용하지가 않죠.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는 랜드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원이 꺼져도 기록이 돼요. 얘는 USB 뽑아도 USB 남아있잖아요. 근데 얘는 좀 느려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합쳐놔요. SSD 자체에서. 그래서 SSD, 특히 고급의 SSD는 거진 다 램이 들어갑니다. 컨트롤러가 싸구려면은 디램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뭐가 떨어집니까?
바로 TBW가 떨어집니다. 테라바이트 와이트의 약자인데 총 쓰기 수명이라는 뜻입니다. SSD라는 거는 수명이 명확하게 얼마나 기록을 총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고급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신경 써주는 게 좋고, 피해야 된다고 하면은 컨트롤을 명시하지 않은 부품들을 피해야 되고, 디램 리스인 걸 좀 가급적 피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별로 환기 속도가 다르오니 이걸 잘 뽑아주는 걸 쓰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번에는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는 뜻입니다. 하드 디스크는 메인보드에 달라붙는 규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읽고 쓰기가 200메가 정도가 한계거든요. 왜냐면은 원판을 돌려서 디스크를 해가지고 기록하는 여는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속도가 빠르게 도달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규격에서 더 이상 발전을 못했고요. 하드 자체가 속도의 한계를 못 넘었다 보시면 되고요. 읽고 쓰기는 거의 200메가, 250메가까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건 바로 랜덤 액세스에 떨어집니다. SSD는 플래시 메모리고 아까 교차가 돼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0개 중에서 내가 599번째를 불러올래? 라고 하면 599번째를 한 번 딱 불러올 수 있어요. 하드디스크는 원판을 돌려서 400번대, 500번대 예라! 이렇게 불러오서 사정이니까 당연히 이제 즉흥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순차 쓰기에는 속도가 그렇게까지 막 최악까지는 아닌데, 랜덤 읽기 쓰기가 너무 느려서 요즘 OS를 하드디스크에 쓰면은 많이 갑갑합니다, 진짜.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거의 그런 용도로 안 쓰고 보조적으로 쓰죠. 하드디스크 동작 원리를 간단히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기록 방식이 뭐가 있는지 알려드려야겠죠. 1년 전, 2년 전부터 갑자기 하드 시장에서 신기술이 등장합니다. SSD로 치면은 거의 QLC의 등장과 맞먹는 대쇼크였죠. 자, 보게 되면은 자,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뭔가 좀 정렬 잘 돼 있고 겹치는 게 없어 보이죠? 얘는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막 겹쳐요. 막 겹쳐가지고 요만큼 남은 걸 갖다가 이제 막 해석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데이터 읽고수에 굉장히 느려지고 하드디스크 수명도 지지부진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피해야 돼요. SMR이라는 방식을 피해야 됩니다. 근데 SMR, 뭐 PMR, 뭐 엄청 복잡하죠. 용어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CMR이 있고 SMR이 있습니다. 이 SMR을 피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 SMR 방식을 사용한 하드디스크 특징은 바로 워런티가 짧아요. 굉장히. 도시바의 P300이라는 하드디스크 2테라짜리를 제가 지금 봤고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P300 2TB SMR, 즉 기와 기록 방식임을 명백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워런티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렇게 저가형 하드는 90%가 2년 AS예요. 그러면은 이제 SMR이 아니라 CMR 같은 경우에는 워런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죠. 워런티 몇 년? 5년. 확 차이 나죠? 기록 방식에 따라서 워런티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덜 고장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하드디스크 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정석적인데, 가격을 용량으로 나눠버리는 게 가장 인기입니다. 1기가당 52원이다. 1기가당 30원이다. 결국에는 이것들 중에 저렴한 걸 사는 게 장땡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드디스크를 샀을 때 방법은 얼마나 많은 용량을 적은 가격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주안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뿌잉. SSD랑 하드디스크, 즉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점 알아봤고요. 이런 것들을 따져서 사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길고 재미없는 강의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용팔연수의 이승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